아까워서 빨리 청소해주세요. 곧 다가올 것입니다. 야스코는 평소처럼 나를 저주했다. 어제도 그녀는 내가 격일로 먹을 수 있도록 신선한 빵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계속 나를 따라다니며 빵 부스러기를 사방에 쏟았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개를 청소하지 마세요. 이렇게 청소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멈춰주세요. 추씨 아들의 건강도 죽어가고 있다. 오늘 기시노의 아들이 죽은 곳에 샤초씨가 곧 오고 있어요. 야스코는 일을 별로 하지 않고 누구보다 이 집에 오래 있었고 누구보다 잘한다. 이 사람을 조롱하는 실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야스코의 승려들을 막지 못합니다. 그러니 항상 조심스럽게 청소하세요. 당신은 이해합니다. 들리면 즉시 외면하세요. 나는 야스코의 말에 대답도 할 수 없어서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목욕 가운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조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는 아싸인 다이스케와 함께 살고 있었다. 다이스케와 저는 데이트를 시작한 이후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일해왔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많은 대화를 나눈 덕분에 경기가 끝난 뒤에도 큰 싸움이나 패싱콜은 없었다. 성게들은 서로 배우고 서로의 말을 듣습니다. 다이스케와 싸운 후 우리 둘은 함께 잠자리에 든다. 나는 검소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한 삶을 파괴하는 대가로 우리는 후프는 고개를 쉬고 있다. 다이스케의 아인 야스코입니다. 야스코는 한때 학교에 다녔던 오토의 아들 히로야와 함께 살고 있다. 그랬다. 그러나 야스코의 맙서사 소라는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히카쿠쿠, 야스코가 그 일을 끝내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늘 이기적으로 돈을 쓰던 야스코는 후만가에게 습격을 받는다. 츠시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즐겁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타트소지와 야스코가 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 야스코는 굉장히 수줍음이 많은 편이었지만 야스코는 지지자로서 사다리와 둥지를 지지하며 자신을 지탱합니다. 히로야가 성장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도 쉽게 당황하게 됐다. 실제로 그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야스코는 리콘고기로 돌아왔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냥 빈둥거리며 인생을 보냅니다. 그것은 놀라워졌습니다. 그의 아들 히로이어는 원래 치치오야의 지위에 의존했다.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장난을 치고 있는 그들. 노리콘고 료시는 야스코에게 빼앗기려던 참이었고 그들은 같은 방식으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풀밭에 기대어 아무것도 안 하고 착한 사람인 척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현재를 눈앞에 둔 기본은 우리는 그들을 영원히 이렇게 계속 지원해야 하는가? 나는 진실을 들었다. 그래서 기본은 토히로에게 적어도 그의 아들을 위해서라면 뭔가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히로야는 부끄러워서 어쩔 수 없었지만 기보가 히로야 니만도모 헤드그는 완고했고 비난받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서 역시 딸에 대한 걱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계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기후는 아팠고 뉴타닌을 반복해서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이 무렵부터 기후는 더욱 더워졌고 기후는 점점 더 유명해졌습니다. 식사를 주세요. 기보의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야스코는 그녀를 돌볼 수가 없게 된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야스코는 야스코인데 기보에게 쇼라이 펜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데 귀가 아프고 출근이 불안하고 꼬집습니다. 나는 사과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스코는 친아버지인 다이스케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 다이스케와 나는 물 없이도 행복하게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야스코와 함께 사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야스코는 친아버지인 다이스케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두 사람이 함께 살기에는 너무 크고 혼자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좋지 않아. 사실 야스코와 함께 사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나는 야스코의 찻잔을 꼬집었다. 그러나 기보가 어떻게 떨고 있는지는 볼 수 없었다. 뚜껑을 덮을 수도 있고 기보의 상황에 영감을 받은 기후의 타이초는 다이스케는 너무 화를 내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다이스케는 나와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고 마침내 야스코를 우리 집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제 일도 바빠서 솔직히 야스코를 위해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요시츠네가 야스코와 트러블을 겪고 있는 게 걱정됐고 무엇보다 그녀를 사랑한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 다이스케를 괴롭히고 싶지 않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기 때문에 일에 헌신하고 가족을 돌보는 다이스케를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으로 야스코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스코는 우리에게 고맙다는 표정도 미안한 표정도 없이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을 돌보는 것이 동생의 의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자 그는 나와 다이스케를 향해 이기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다. 닥치고 내 말을 들어보세요. 언니,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멀리 갈 수는 없어요. 가정부가 말대꾸하지 못하게 하세요. 언니, 야스코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게다가 여기는 나와 야스코의 집이다. 언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너조차도 내 동생이야. 어쨌든 당신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이야기 무엇? 야스코는 선반 위의 접시를 바닥에 던지며 말했다. 매일 야스코에게 대항하려 하면 화를 내고 그녀의 마음을 상하게 할 정도로 난폭해진다. 다이스케와 나는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야스코는 내가 자기와 같은 주부라고 생각하고 나를 가정부처럼 대해준다. 내가 밖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은 내 직장으로 차를 몰고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으르렁거리면 가족 외에 많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게 됩니다. 너무 조심스러워서 일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생활하기도 했고 가끔 출근도 하기도 했습니다. 떠날 때 그는 야스코에게 부모님 집에서 집안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떠났다. 하지만 나날이 행동이 고조되는 야스코를 돌봐야 하고 하루하루 바쁘다. 새 직장과 새 직장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내가 느낀 것 중 가장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랬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다이스케도 당황했다. 이 상황에 대해 우리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야스코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이스케와의 결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뭔가 상황이 더 악화될까봐 걱정됐어요. 지금까지 행복한 날들 낮추는 것 외에도 바람둥이. 그녀를 지지하고 싶어하는 기료신에게 나는 타쇼의 짜증과 필연성을 느꼈다. 그러나 히로야가 기지카를 떠난 이후부터 나는 남편에 대해 매우 이기적입니다. 기료신에게 큰 공격을 받고 회복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기보는 야스코에게 요리사로 일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럼 야스코는 내가 상처받은 걸 잊은 걸까? 야스코의 이기심 때문에 망했다. 스우카우 굴욕을 당하고 싶지 않아도 내 편이 되어주는 당신이 좋아요. 어떻게든 야스코를 내가 그녀에게 초래한 문제의 양을 2배로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일하는 회사에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고 싶다. 황소가 발생합니다. 어떤 직원은 무례한 행동을 반복했고 고객은 이에 화를 냈습니다. 그는 계약을 해지하자는 생각을 꺼냈다. 나는 서둘러 의뢰인에게 달려가 고개를 숙여 거듭 사과했다. 다행스럽게도 나는 그 의뢰인과 오랜 관계를 유지해왔고 나오코는 그가 사과한다면 계약은 종료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객과 다시 미팅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랬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곧 있을 일에 관해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야스코는 언제나처럼 나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뭐야, 빵 데우는 방식이 최악이야. 이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빵이 너 때문에 망가졌어. 해보자. 야스코가 지금 먹고 있는 빵은 어제 그 빵집에서 먹고 싶었던 빵과 똑같다. 그 외에는 마음에 들지 않아 미쳐서 마지못해 빵을 사러 갔다. 그러나 오늘 아침 야스코는 일어섰을 때 평소처럼 투덜대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았지만 좋아하는 빵을 얼굴에 가득 담아 기분이 좋아 보였다. 그것은 아이였습니다. 오늘은 히로야와 그의 회사 사장이 이 집에 있습니다. 히로야가 회사의 사장을 집으로 초대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아이도 할 수 있어요. 야스코는 입에서 빵 부스러기를 떨어뜨리며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내 말을 듣고 계셨나요? 그들이 도착할 시간은 이미 시간이다. 시간이 없어요. 가장이라면 이 방을 빨리 청소해주세요. 야스코는 내 의견도 듣지 않고 빠르게 말을 이어간다. 하지만 평소 하던 지저분한 청소는 하지 마세요. 청소는 이렇게 헤어 자신의 수입에 미치지 못하는 남편이 있다고 생각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아들의 인상은 끔찍할 것이다. 그럴 것이다. 야스코는 빵을 다 먹은 후 무심코 손에 묻은 부스러기를 털어냈습니다. 내가 청소하려던 바닥에 빵 부스러기가 떨어졌다.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청소하세요. 이해하시죠?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고 단지
이해합니다. 라고 야스코가 말했습니다. 나는 지시받은 대로 방 청소를 시작했고 빵 부스러기를 치우기 시작했다. 그때 집 차임벨이 울리고 히로야가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어쩌면 야스코와 같은 피를 갖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고 야스코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위나카. 히로야도 평소에는 나에 대해 수평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감사한 마음에 집에 도착하자마자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자랑스럽게 앉아 있습니다. 방금 대통령으로부터 곧 도착할 것이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승진이 걸린 중요한 날이다. 청소가 늦어진다고 사장님을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강고도 내 말에 동의합니다. 빨리 하세요. 나는 히로야의 지시에 따라 천천히 청소를 계속했다. 내 상황을 본 히로야는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다. 이봐, 내가 아까 말한 걸 들었잖아. 그런 말을 듣는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노입니다. 그럼 무능하신 분들을 위해 좀 더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두르다. 야스코와 히로야는 계속해서 강한 어조로 지시를 내렸지만 나는 청소를 멈추고 말했다. 두 분 모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할 만한 어른은 큰 소리로 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또는 자, 조용히 앉아주세요. 나는 그에게 말했다. 내 말과 태도에 야스코와 히로야가 화를 냈다. 어떻게 감히 그렇게 화가 났는데 회사원인 나에게 말을 걸어. 그렇죠. 이 일로 인해 히로야에 대한 사장의 평가가 떨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입니다. 아이봐, 책임을 져라. 두 사람은 결코 진정되지 않고 계속 불평했습니다. 그 사이 히로야의 전화가 울렸다. 상대방이 회사 사장인 것 같아 히로야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다. 그랬다. 갑작스러운 전화에 긴장한 탓인지 히로야는 목소리를 높여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야스코가 지켜보고 있다. 그러자 대통령은 전화통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태도는 항상 고객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요? 히로야는 전화로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발언을 듣고 얼어붙는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히로야와 야스코의 바로 눈앞에서 들려온다. 그것을 알아차린 히로야와 야스코는 시선을 앞으로 돌렸다. 거기 서 있는 여자는 앞서 두 사람이 지나친 정부라고 비난했던 여자임이 틀림없다. 그 과잉 정부입니다. 나오코는 히로야가 다니던 회사의 사장이었다. 히로야는 앞에 있는 나오코와 손에 들고 있는 전화기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제 몸에서 땀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 같은 불안함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야스코는 입을 벌리고 놀란 표정으로 나오코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는 두 사람을 더욱 공격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했다. 아니, 당신은 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잠깐만요. 아니, 당신이 정말 대통령인가요? 일중이 아니었나요? 게다가 히로야 회사의 사장이신가요? 넌 정말 바보야. 그건 불가능해. 너희들은 이후에도 계속 그런 짓을 할 거야. 당신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시나요? 나 미안해요. 나나는 지금까지 무례하게 행동했어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제발, 미안해요. 어쩌면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저와 히로야 모두 잘못이 있으니 용서해주세요. 그런 사과로 나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타카, 알겠어. 할머니를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초심을 잊지 말고 다시 시도해보세요. 히로야는 이 사실을 듣고 갑자기 스스로 나섰다. 그리고 나는 옆에 있는 야스코에게도 이렇게 말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위해 의로운 양심이 얼마나 희생했습니까? 다시 생각해보세요. 나는 감히 콜드스틸에게 말했다. 내 말에 야스코와 히로야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때부터 히로야는 훈련에 대한 나의 태도를 자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이기적인 삶을 살아온 탓인지 히로야의 상식이 부족한 모습에 놀란다. 이 시스템을 설치한 고객뿐만 아니라 히로야가 자신과 교류한 모든 사람에게 무례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때마다 비명을 지르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그래도 히로야는 어디에 나타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본격적인 인물로 만들어야 한다. 저는 그것이 대통령으로서, 장모님의 생각을 맡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성심을 다해 꼼꼼하게 지도해 주셨어요. 반면 야스코는 우리 회사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으며 일상 업무 중에는 시간을 회사에서 보낸다. 나는 아이가 게으름을 피우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전 남편과 결혼해 전업주부가 된 탓인지 야스코는 오랜만에 매일 일을 하다 지쳐간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집에 돌아와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아직 남아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더 이상 집에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청소부로 일하면서 청소와 집안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나를 위해 해줄 필요 없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입니다. 게다가 나는 영원히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집에서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고 조금씩 스스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나는 너무 자주 현재의 삶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행복한 이유는 가게를 함께 지원해주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남편 다이스케, 우리 직원들 모두에게는 일과 생활에 대한 고민과 불만을 도와주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번 사건을 통해 나는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저도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매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느낌을 받았다. 오늘은 다이스케가 좋아하는 저녁을 만들어서 같이 먹자. 그리고 매일 감사의 마음을 2배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 잔 드세요. 프랑스에서 사서 차를 끓여 먹었어요. 내 동료인 기시가 이상해요. 그는 나에게 유쾌하게 말했다. 그녀는 나를 불쌍한 사람으로 무시하고 평소에는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 이르다. 이 차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마시기 망설이던 찰나.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질 수 있나요? 알았어. 잠깐만요. 제 이름은 나오코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던 다이스케와 결혼해 회사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일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지금은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이지만 어렸을 때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우리 부모님은 친절하시다 그러나 그는 극도로 가난했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자주 아프셔서 후배 의사에게 계속 가야 했습니다.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한 노래아버지는 낮과 밤에 다른 일을 하셔서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3인 가족이 살기에는 너무 작은 목조 아파트에 살았는데 태풍이 올 때마다 무너졌습니다. 들킬까 봐 겁이 났던 기억이 나네요. 부모님이 집에 거의 계시지 않아서 초등학교 때부터 집안일을 해야 했어요. 같은 학년 나는 학생이 방과 후에 나와 함께 놀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서둘러 집에 가서 쇼핑을 하러 갔다. 저녁을 준비하세요. 엄마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에 가셨어요. 당신이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다이스케, 나의 양심, 나의 고객, 나의 회사 직원, 이토록 많은 사람들 나는 나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갚아야 할 것의 10배를 갚아주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히로야는 답답해서 입을 다물고 주먹을 꽉 쥐었다. 나는 떨린다. 야스코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쓰러졌다. 그 후 히로야는 즉각 엄벌을 받았고 야스코는 항상 집에 앉아있지 마십시오. 집안일을 도와주세요. 그거 아니면 나는 그에게 일하러 가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합니다. 히로야 씨, 할머니는 서서 당신이 노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실 거예요. 걱정해주세요. 이렇게 쓸모없는 계란이라도 꼭 아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인 나에게 몸을 굽혀 그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갈 거라면 그래서 내가 널 우리 회사에 데려온 거야. 할머니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그곳에 머무는 동안 어머니도 돌보느라 공부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랬다. 그래도 가끔씩 가족 3명이서 저녁을 먹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아버지는 제가 만든 음식이 맛있다며 많이 드시고 어머니는 손이 작습니다. 그리고 내 머리를 쓰다듬는다. 텔레비전은 없었지만 가족이 죽었을 때 웃음소리가 들리는 집이기도 했습니다. 적은 돈으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진지하고 견고한 성격이 생겼습니다. 이런 생활은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됐다.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에는 어머니의 병도 나았고 비록 가난했지만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돈을 빌려 대학에 진학했고 성공적으로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런 시련 탓인지 그는 사회에 진출한 후에도 여전히 씩씩하게 남아있다. 그는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결혼하면서 부모님 집을 떠나 지금은 다이스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일하느라 바쁜데도 친구가 늘 저녁을 차려주는 게 안타깝다. 괜찮아요. 내 몸에는 이미 불이 붙어 있으니 상관없을 것이다. 그보다는 다른 집안일을 하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둘이 같이 살 거예요. 매우 편안합니다. 어린 시절의 고난을 극복한 후에도 그녀의 나날은 순수한 항해로 이어졌습니다.
회사에서의 업무도 순조롭다열쇠입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는 장인인 마사오 씨가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어린 나이에 진지하고 확고한 성격을 기른 덕분에 직장에서도 칭찬을 자주 듣습니다. 나오코-짱은 일도 빠르고 도움도 많이 줘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있으며 학과에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터무니없이 높은 평가를 받을 때마다 부끄럽지만 작품에 대한 신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받게 되어 기쁘네요. 일은 보람있고 축복받은 직장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시아버지 요시코입니다. 그런 값싼 옷을 입고 출근할 때가 많아요.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 평판이 나빠질 테니 옷 좀 갈아입으시겠어요? 그녀는 나에게 항상 냉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나보다 어리고 직업도 있어 내가 할 수 있다고 칭찬받는 걸 그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 특히 가난한 가족들에게는 그가 자신의 성장 과정을 무시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상사에게 칭찬을 받고 있을 때 료코가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나오코 사엔 씨 부모님 집은 정말 안 좋다요. 나는 시아버지이지만 좋은 집안 출신이다. 결혼식장에서 부모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옷 하나만 입은 줄 알았는데 초라하고 자랑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더욱 우아하고 아름답게 옷을 입은 것이 아닌가. 게다가 어머니의 얼굴도 창백하다. 영양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다 그런가요? 아하하. 갑자기 료코가 천박하게 웃는다. 나에 관한 것이라면 괜찮지만 당신이 우리 가족에 대해 나쁜 말을 한다면요.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으니 말대답은 하지 마세요. 그냥 친절한 미소를 지으세요. 미소 뒤에 그는 어금니를 악물었다. 그녀의 가족이 회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오코는 부유하다고 느낍니다. 거만해요. 다이스케에게 미안해요. 그렇게 다른 신분의 사람과 결혼하는 건 돈 감각의 차이로 헷갈리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다이스케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난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서로의 개성을 존중합니다. 왜 형제들의 성격이 이렇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료코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했다. 요시코도 일에 있어서는 나에게 책임을 맡긴다. 원래 프라이드가 높은데 일을 많이 못하는데 대통령 딸이라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못 받는 편이다. 거의 없었습니다. 료코 씨, 어제 회의록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그룹 전체와 공유할 시간입니다. 나는 하고 싶습니다. 나도 바빠요. 또한 귀하가 작성한 회의 자료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쁘다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뒤 그는 더러운 손으로 쓴 쪽지를 나에게 건넸다. 그것이 제가 일에 대해 느끼는 방식입니다. 료코가 며칠 만에 처음으로 출근했다. 프랑스에서 기념품으로 차를 사서 모두에게 나눠줄게요. 료코가 직장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는 향이 나는 차를 2종류 구입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걸 좋아해요. 프랑스에 가본 적이 있나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좋은 호텔에 묵었는데 정말 좋았어요. 타와 료코가 꽃 피우는 모습을 아무 자부심 없이 바라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회사 내에서는 기념품을 나눠주는 경우가 많은데 차를 준비해서 나눠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료코가 그것에 대해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료코는 말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갔다. 불행하게도 그 사람 자리는 내 옆자리야. 나오코, 해외에 가본 적 있나요? 그녀는 조롱하듯 물었다. 아니요. 저는 거기 가본 적이 없습니다. 다이스케와 함께 해외로 신혼여행을 갈 계획도 있었지만 초등학교 학자금 차이는 그대로였다. 그래서 국내에서 하기로 했어요. 글쎄요. 그런 것 같아요. 외국의 차는 맛이 다릅니다. 글쎄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차를 마시지 않습니까? 좋은 기회이니 잘 즐겨보세요. 마시면 좋다의 언제나처럼 나는 고개를 숙이고 애매한 태도로 대답했다. 료코는 직원들을 차례로 붙잡고 프랑스 자랑을 끝내고 떠난다. 나는 휴전실에 가서 울었다.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나를 바라보며 웃던 그 사람의 모습이 그리워지지 않았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생각에 몰래 휴전실과 복도에서 료코를 따라갔다. 나는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 료코는 인사용 컵에 차를 따르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랬다. 동로를 묘사한 독이 있는 빨간색 라벨이 붙은 길고 가느다란 병이다. 엄청 매운 양념이에요. 나는 놀라서 눈을 떴다.
이 제품은 하바네로보다 몇 배 더 매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직장에 왜 그런 일이 있나요? 여기 계세요. 료코 자신도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을 테니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료코는 뚜껑을 열고 병을 기울여 매운 양념을 한 컵에 붓습니다.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방울도 아니고 상당한 양입니다. 그 프로필은 사악해요그는 얼굴에 악마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렇습니까? 나는 조용히 멈춰서 료코가 하려는 일을 가리켰다. 나는 방을 나갔다. 되모도 착하고 우쭐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카라상이 내 폭력적인 행동을 폭로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나는 자리로 돌아오면서 화가 나서 주먹을 꽉 쥐었다. 그냥 말로만 겁을 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은 분명히 과잉입니다. 오랫동안 참아왔지만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준비하십시오. 제발. 료코는 쟁반에 컵을 담아 돌아와 차례로 나눠주기 시작했다. 쿠바라 아이다는 자랑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료코의 자리와 내 자리에 컵을 올려놓고 그 쟁반을 다시 밀실로 가져갔다. 가다. 곧 하나오카에서 노래를 부르려는 듯 기분 좋게 돌아와 자리에 앉았다. 다른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는 계속해서 나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매우 매운 양념으로 차를 마시고 내가 고통받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차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나는 아직 손도 대지 않았다. 나 이렇게는 안 마실 거야. 그것은 부자연스러워 보일 것입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내 뒤를 따라 장인이자 회사 사장인 마사오 씨가 걸어왔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는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 나코짱의 차는 사과향이 좋네. 내 복숭아 맛 그렇긴 한데 저는 잘 못해요. 교체해 드릴 수 있나요? 마사오상이 나에게 컵을 건넸다. 향이 확실히 다릅니다. 풍미차 종류도 많은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요청에 깜짝 놀랐는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흥미로울 것 같네요. 좋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나는 차를 건네주려고 하면서 말했다.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료코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습니다. 요시코가 일어서더니 나를 향해 달려온다. 마사오 씨에게 넘기기 직전 그가 내 손에서 차를 받았을 때 그는 곧장 깊은 곳으로 날아가서 차를 힘차게 마셨다. 나는 그것을 버렸습니다. 모두가 그가 어떻게 그렇게 서두르는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무슨 일이에요? 나는 내가 만든 차를 버렸다. 아니요. 그 안에 벌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곤충도 볼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오해였나? 아하하하. 그녀의 설명할 수 없는 반응에 모두가 믿기지 않았지만 료코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료코는 자리로 돌아와 살짝 혀를 찼다. 조금 더 많았을 뿐입니다. 그 표현 그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침착함을 유지하는 동안 요시코는 짜증을 숨길 수 없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지만 그의 계획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는 혹시 들킬까 봐 걱정하는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료코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자리에 앉은 차를 집어 단숨에 마셨다. 나는 그것을 말렸다. 그런 일이 일어나자마자 그는 폭력적으로 그녀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컵을 버리고 괴로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부와 무딘 철제 다리가 바닥에 울려 퍼집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료코는 입을 크게 벌린 채 달리기 시작했다. 그나는 서둘러 화장실로 들어간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직원들이 차례로 화장실로 달려가자 료코는 맹렬하게 그녀를 공격했다. 그는 입을 흔들고 있다. 그는 눈이 충혈되고 기침을 심하게 하며 계속 물을 입에 가져왔습니다. 점차적으로 그의 얼굴마저 새빨갛게 변하고 얼굴에서 땀이 흐르고 코에서는 다량의 콧물이 흘러내린다. 가끔 비명 같은 목소리가 새어나온다. 평소에 오만한 태도와는 대조적인 추악한 외모의 료 일행은 깜짝 놀란다. 나는 가슴속으로 중얼거렸다. 내 잘못이야. 요시코가 차 배급을 마치고 휴전실로 돌아가자 나는 무심코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요시코의 컵을 교환했습니다. 료코는 자신도 모르게 매콤한 양념을 곁들인 홍차를 한 모금 마셨다. 한 번에 다 마셔요. 나는 그것을 말렸다. 내가 저랬다면 어떤 모습이었을지 생각하면 몸서리 쳐진다. 동시에 가슴의 사용이 해제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놀라서 서 있는 동안 나는 당황해서 자리로 돌아갔다. 약 30분 후 료코는 잔뜩 찌푸린 얼굴로 화장실에서 돌아왔다. 자리에 앉은 나는 정책적인 자세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점차 의식을 되찾자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잘하셨어요.
목소리가 쉬어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료코가 말을 더 이어가기도 전에 마사오와 다른 직원들이 모여들었다. 무슨 뜻이에요? 마사오 씨는 요시코에게 접근한다. 일련의 사건으로 보아 그는 이미 진실을 깨달은 것 같았다. 료코는 다른 직원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듯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오코 씨가 내 차에 장난을 쳤어요. 차를 만든 사람은 당신이었습니다. 게다가 나오코가 그런 끔찍한 짓을 할 리도 없어. 마사오 씨가 찰칵 소리를 냈다. 그러고 보니 사장은 서둘러 나오코의 차를 버렸다. 근처에 있던 직원은 아마도 버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료코는 변명하듯 힘차게 일어섰다. 그 순간 내 손이 가방 끈에 걸리고 내용물이 사납게 흩어졌다. 그 중에는 엄청나게 매운 양념이 담긴 병도 있었다. 그 병이 바닥에 부딪혀 세게 떨어져 깨지더니 선홍색 액체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바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그녀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료코는 계속 반항했다. 나중에 료코는 이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엄청난 양의 사기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로부터 큰 신뢰를 받고 있던 나를 모함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한 보상입니다. 기사하기 전까지 료코는 유급 휴가를 모두 써버려서 부담감이 컸습니다. 그는 직원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며 일했다. 회사가 작다 보니 소문이 빨리 퍼졌고 료코는 새 부서에 머무르는 것이 어려워졌다. 곧 은퇴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마사오 씨는 나에게 사과했다. 나오코가 불쌍했어요. 어쩌면 내가 료코에 대해 순진하게 굴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좋은 기회니까 부모님 집에서 나와 혼자 생활하게 해볼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나오코에게 배워서 독립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 결과 료코는 회사와 집에서 모두 쫓겨나게 된다. 나중에 그가 최종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지금은 보라 아파트에 숨어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저는 료코가 세상을 떠난 지금 훨씬 더 원활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사라지면 업무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된다. 그날 요시코가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면 아직도 웃고 싶은 기분이 듭니다.